그 네마프 한국 신작전 감독님들 모시고 진행하는 아티스트 토크 자리이고요. 저는 진행을 맡게 된 이한범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 신작전 7번 프로그램에 이제 작품으로 참여하신 감독님들 모시고 얘기를 나눌 텐데요. 조애아의 유채정 감독님, 그다음에 공차 적응의 윤정원 감독님, 그다음에 크루저의 정다혜 감독님, 그리고 고향에는 자는 척을 할까의 장윤미 감독님, 예, 이렇게 네 분을 모셨고요. 좀 자기 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제 부탁해.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고양이는 자는 척을 할까라는 작품을 만든 장윤미라고 합니다. 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용영화 공차 적응을 감독한 윤정원입니다. 저는 무용 연출 그리고 미디어 아트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애아 연출한 유채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다양하게 영화라는 매체를 공부하며 작업하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크루저를 연출한 정다혜입니다. 영상이랑 미디어 작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 오늘 자리는 이미 영화를 이제 좀 보신 분들, 이미 이제 상영이 다 지났기 때문에 영화를 보시고 좀 궁금하다, 좀 관심을 가지게 됐거나 좀 궁금함이 있는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토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이런저런 질문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이 한국 신작전 7번 프로그램에 포함된 한 분은 안 계시지만 이 내 작업을 보고 제가 느꼈던 거는 기본적으로 모두 다 어떤 여행에 대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각각의 작업에서 영화라는 게 가진 의미는 이제 서로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이 영화라는 이제 관점에서 각각의 작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네, 그 제가 만든 고양이는 자는 척을 할까는 기획 자체는 여행에서 시작된 건 아닌데 여행의 영상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생기기 전인 2016년 여름에 제가 좋아하는 중국, 파키스탄 그리고 인도를 여행하면서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수집한 영상들이 있었어요. 그걸 잊고 있다가 그 코로나 때문에 작업도 잘 못하게 되면서 뭔가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영상들이 나중에 생각이 나서 그것들을 결합해 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여행을 정말 좋아합니다. 네. 혹시 그 여행이 언제쯤 가셨던 여행이었을까요? 2016년 여름. 아, 그때 한 번에 이렇게 네, 돌았던 네. 그때 부티지들군요. 했던 것들. 그때는 뭔가를 쓰려고 찍은 건 아니라 그때마다 그냥 담고 싶은 풍경을 담고 그걸 잊고 있다가 생각이 났어요. 네. 저희 공차 적응 영화는 일단 무용 영화이고 댄스 필름이라는 장르인데 그 댄스 필름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이제 무용인들과 영화인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런 지점에서 이제 영화로서 어떻게 역할할 수 있고 영화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작하는 영화였고 그다음에 여행에 관해서는 이 작품의 원작이 이제 안무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이제 안무 피스를 가지고 발전시킨 작품인데 그 안무를 처음에 만들 때에 안무가들이 생각했던 지점이 그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형제 안무가인데 그 안무가가 서울에 같이 함께 상경을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이 조금 녹아 있어요 안무에.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원래 안무는 이제 공연용으로 짜진 안무인 걸까요? 네, 원래 원작은 두 분이 공연형으로 만들었던 안무이고 그것을
그 미디어 아트를 하고 있던 저에게 이제 연출 의뢰가 들어오면서 이것을 영화화하자는 기획으로 바뀌어서 이제 발전시켰던 작품입니다. 유채장. 저는 처음에는 큰 여행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시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에게는 시작할 때 이 장소가 훨씬 더 중요한,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이 장소만을 생각했어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너무 오랜 기간 봐왔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소만 생각을 하다가 정말 작년 5월쯤에 봄부터 이젠 정말 실제 미리국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문의 선박이 발견됐다. 이젠 전국 각지에서 발견이 됐다. 거기서 이제 경찰, 해군들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하여튼 그 일련의 디벨롭된 과정들을 제가 너무 흥미롭게 팔로우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제 고향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심지어 딱 그 동네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팔로우업을 하다가 그러면 저한테는 그래도 제가 풀어내기에는 많이 자극적인 뉴스라고 생각을 초반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뉴스들과 그 장소를 함께 디벨롭한 과정이 지금의 조회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어떤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데 어딘가에서 흘러 들어온 그 배라는 게 이제 결합이 되면서 영화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좀 그런 가능성들을 발견을 하셨던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좀 첨언을 하자면은 제가 그 장소에 대해 인물보다 더, 그 장소가 더 인물보다 더 한 주인공으로 제가 만들고 싶었었어가지고, 보여주고 싶었었어가지고.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크루저가 제가 자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연출을 해서 만든 제 첫 번째 작업이었고요. 그래서 발표를 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어서 졸업 작품으로 제작했던 거를 몇 번 더 가공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었고, 긴 시간을 저와 함께 했던 가족을 지켜보면서 오랜 시간 해왔던 생각들을 여러 번 필터링하고, 이제 제가 지켜봐왔던 건 그분의 일상이 침대 위에만 존재하지만 계속 여행 중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긴 기간을 좀 작품으로 담고 이제 관객들에게 보여질 때는 그걸 굉장히 세세하게 보여주기보다는 어떤 감정만 전달하는 상태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좀 거칠게 여행이라고 표현을 해서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각각의 작품에서 무언가가 어딘가로 간다라거나 이동을 한다라거나 이런 이제 그런 공간의 이동이라거나 시간의 이동이라거나 그런 이동을 총체적으로 좀 여행이라는 근데 그게 영화랑 결합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여행이라는 걸로 다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오해를 관객분들이 여행 영화라고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어떤 이 각각의 작업들을 보면서 뭔가 이동을 하고 여행을 한다라는 것에 좀 그런 되게 다양하고 좀 섬세한 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계기라서 저는 네, 좋았던 것 같아서 좀 그런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좀 제가 꼭 네 분에게 이렇게 같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특히 저기 조회아 작품을 보면서 사운드가 굉장히 저는 좀 흥미로웠거든요. 일단은 첫 도입 부분에서 이제 물소리를 되게 강하게 거의 화이트 노이즈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강하게 들려주는 그런 필드 레코딩 사운드가 이제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 이후로도 이제 사운드가 이제 전체적으로 서사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사운드를 들으면서 이제 그 공간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는 게 되게 흥미로웠는데
다른 여러분들도 사운드 프로덕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운드를 프로덕션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여쭙고 싶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사운드는 그 음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총체적으로 영화에 등장한 어떤 소리들에 대한 네,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유채정 감독님부터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그 질문을 주신 게 너무 좋은 게 1차적으로 일단 뭐 사전 준비를 하면서 혹은 심지어 촬영 때도 사운드적인 거는 저희 팀들에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나는 매일매일의 물소리가 탱크에서 나는 물소리가 동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색이던 텍스처던 이 물이 호수에서 나와서 탱크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심지어 수세미가 물에 닿는 그 소리도 나는 매일매일이 달랐으면 좋겠다. 하지만 재밌었던 거는 달랐어요. 같이 준비한 분들은 이거를 더 지루하게 만들려면 그것조차 다 똑같지 않아야 될까라는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우선 진짜 정말 물의 소리가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소재였었고 그리고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믹싱과 사운드 디자인을 같이 하시는 분과 1차적으로 저희의 뚜렷한 목표는 있었어요. 저희들만의. 그게 뭐였냐면은 우리는 이 공간음 앰비언스를 정말 완전 뭐 이런 말은 하기 싫지만 통상적인 그런 작품들을 했던 것보다 한 두세 배는 훨씬 더 끌어올리자가 저희의 생각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음들이 그 과장되고 증폭된 소리들이 이렇게 뭐 인물들 말이 없고 플롯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영화에 더 이질적이고 재밌는 저희한테는 유머였어요. 살짝 그 포인트들이. 유머라고 접근하셨던 네. 거예요. 그러면은 관객들이 어떻게 좀 이 그 유머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하신 것도 있나요? 뭐 관객이 우리가 비닐하우스의 그 현장이라는 곳의 전경을 처음 봤을 때 그때의 공간은 밤의 소리 혹은 그때도 다 소리가 나고 있거든요. 많이 느끼시겠지만 그 고립된 그 곳이 사운드가 혹은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물소리의 변화를 느껴주시면 뭐 믹싱자가 매우 좋아하겠죠. 네, 뭐 예를 들면은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연교였나요? 영화 중반쯤에 이제 골방에서 누워서 자면서 이렇게 뒤척이다가 벽 구석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 사인파 노이즈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 물소리, 그 개 소리 같은 거랑 이제 물 속에 잠겨 있는 소리들이 이제 되게 이렇게 존재감이 커지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약간 그런 식으로 사운드 자체가 전체적인 서사를 계속 이끌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고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트와이스 노래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한 번은 이제 TV를 보는 뉴스 다음에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은 이제 트럭을 타고 가면서 이제 모텔을 나와서 트럭을 타고 가면서 한 번 나오는데 이제 그런 종류의 그런 사운드를 도입하는 방식들이 서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물소리에 집중해서 봐야겠다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한번 다시 물소리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더레이터님 말 듣고 다시 생각난 게 사실 그 공간음도 지금도 저희가 맨날 듣지만 인지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소리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증폭되면 어떤 느낌을 줄까가 1차적이었고 그 트와이스 노래나 그건 저한테 너무 그냥 일상적인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장유미 감독님한테도 좀 궁금해.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사실 뭐 음악은 등장하지 않잖아요. 음악은 등장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조회아랑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일상적인 사운드가 되게 예민하게 들렸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뭔가 그러니까 아주 일상적인 뭐 애들이 이제 웃는 소리라든가 뛰는 소리라든가 그런 소리들이 되게 섬세하게 들렸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 그 감각들이 저는 조금 흥미로웠었고 다른 하나는 그 프레임 그러니까 어떤 한 프레임 안에서 났던 소리가 다른 바로 이어지는 다른 프레임을 넘어서서 이제 조금 등장하고 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노래는 어떤 제목인 모르지만 이제 그 대중가요 같은 노래가 이제 나오면서 그 다른 프레임 그 사막의 풍경으로 이제 오버랩 된다던가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음악은 없지만 사운드를 되게 좀 섬세하게 조정을 했다라는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운드가 이 영화에서 어떤 식으로 중요를 하고 좀 어떤 이제 작용을 했는지 좀 궁금했었습니다. 거의 말하신 대로 그런 방법을 썼었고요. 앞에 만약 똑같은 구름 위를 지나가는 이미지가 어떤 때는 뭐가 뭐 모래 날리는 소리가 난다거나 하면 그 다음에는 앞에서 공 차고 뛰어노는 아이들 소리가 그 다음에 나온다거나 해서 똑같은 이미지인데 조금 왜냐면 계속 똑같은 이미지가 반복되는 거라서 조금의 말하신 대로 변주를 주고 싶어서 그랬던 것도 있고 똑같은 이미지지만 소리에 따라 조금 다르게 느껴지게 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평소에 그냥 다큐멘터리를 하다 보니까 사운드를 어떻게 새로 만들거나 현장에서 얼마나 깨끗하게 따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그때 그 순간에 그냥 네, 그 소리를 따는 거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최대한 어, 소리를 변형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잘 하지도 못하고. 근데 제가 여행 갔을 때 느꼈던 그때 감각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게 계속 한편의 컨셉이 그냥 자다가 꿈꾸다가 잠깐 깼다가 또 자다가 이런 느낌도 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앞에 소리를 뒤에 조금 느린다거나 뭐 중간에 들리다가 끊긴다거나 이런 것들을 일부러 의도해서 넣었습니다. 네, 약간 연관되는 걸 수도 있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반복해서 등장하는 푸티지들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앞쪽에 한번 나왔다가 예를 들면 버스 기사를 찍은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앞쪽에서 이제 정차해 있는 장면이 나왔다가 뒤쪽에서는 이제 그 정차 후에 출발하는 장면이 이어진다거나 근데 그 푸티지들 사이 이제 거리가 멀다 보니까 저게 같은 장면이었나 좀 이어지는 건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좀 그 파편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흩뿌려지면서 다시 조합되어 있는 그런 서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운드가 그 전체를 이제 좀 어떻게 유기적으로 조직을 하게 되는 작용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제가 이 영화는 좀 일종의 어떤 문학적인 성격이 엄청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푸티지들을 이제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네, 그 구조 자체는 엄청 단순한 게 사실 제가 애초에 기획은 여행 영상을 쓰려고 했던 거는 아니고 처음에 하고 싶었던 거는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인서트를 많이 찍게 되잖아요. 저는 방송 다큐도 해보면서 인서트를 많이 찍는데 이게 되게 소비되는 느낌이 싫다는 생각을 하다가 그냥 계속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인서트라는 걸 사전 검색하니까 무엇과 무엇 사이에 넣는 걸 의미하더라고요. 그냥 막 되게 단순하게 그래서 두 이미지 사이에 무언가를 계속 넣는 방식으로 전체 구조를 짜보자 해서 그게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두 이미지 사이에 하나 넣고 또 그 두 이미지 사이에 또 하나 넣고 해서 처음과 끝 이미지는 그냥 딱 정해져 있었고요. 제가 뭔가 제 느낌대로 막 이걸 편집을 했다기보다는 이미 딱 정해둔 거죠.
이해가 잘 안 그 되네. 인서트들이 모인 영화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저기 네, 공차 적응에서도 이제 이 영화는 훨씬 더 이제 좀 그런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음악 프로덕션이 좀 많이 개입이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춤을 추는 장면이라던가 이제 드라마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음악을 이제 좀 만들어서 이제 영화를 만드는 그런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차 적응 영화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음악이랑 이제 사운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댄스 필름에서 많이 시도하지 않는 그 실험을 이제 집약해 놓은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댄스 필름들을 촬영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공부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촬영해 보면 이런 식으로 프로덕션을 짜보면 어떨까 하는 것도 새롭게 시도해 본 것들이 있는데 사운드 측면에서는 놀랍게도 그 촬영을 할 때 음악이 없는 상태로 춤을 추고 춤을 춘 것을 보면서 작곡을 하는 형식으로 제작했어요. 아, 이번에 하실 때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실제로 촬영장에서는 거의 무음이고 그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무용수들이 어색하지 않게끔만 할 수 있는 음악을 따로 샘플로 작곡해서 연속으로 틀어놓고 춤을 추고 계시면 그것을 촬영해서 이제 스튜디오에 가져가서 그때 당시에 이지원 작곡가라는 작곡가가 그것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기타를 치거나 또 작곡을 하고 미디를 찍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작곡을 하고 반드시 그 음악은 이 무용수의 움직임에 맞아야 된다라는 그 조건을 붙여서 작곡을 하게 되었고 동시에 이제 현장에서의 사운드를 따면서 그 박준님이라는 사운드 아티스트가 폴리도 하고 동시 녹음도 하고 해서 그것을 다 믹싱하는 과정을 거쳐 주셨고 그 과정에서 무용수의 호흡이나 또 살갗 스치는 소리 같은 이 신체성을 그 영상으로 옮기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집어넣었고 또 한쪽 측면에서는 저희 영화가 공간을 많이 이동하고 시공간을 많이 이동하는 영화다 보니까 그것을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주의 소리라든지 등등 어떻게 하면은 과하지 않고 또 뭐 너무 상상하는데 부족하지 않고 또 동시에 무용이라는 섬세한 움직임들을 가려버릴 만큼 너무 화려하지 않은 소리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크루저는 혹시 어떻게 사운드를 하셨을까요? 저는 사운드라기보다는 음악의 비중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미로 디깅을 하기 때문에 제 옆에서 많이 도움을 줬던 친구들이나 제 사운드 크루 살라만다한테 음원을 부탁을 해서 좀 사용을 하게 됐고 초반에 나오는 한 번 나오고 그 뒤로 등장하지 않는 나레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같이 생각을 해왔던 기획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중국에 거주하는 제 친구와의 통화를 그냥 녹음해서 그 목소리를 그대로 쓰려니까 원하지 않는다길래 몇 번 가공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사운드 프로덕션을 맡기고 싶었던 마음이 가장 컸는데 제 학생 신분에서 굉장히 제한적인 환경 안에서 만들어야 하고 기간도 좀 허락하지를 않아가지고 나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운드 크루들에게 연락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처음부터 거의 마음속에 내정했던 것들로 잘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처음에 마음에 내정을 하셨다는 그건 어떤 사운드적인 이게 이 영화의 어떤 영화에 맞는 사운드가 있다라고 좀 염두를 많이 하셨던 건가요? 그러면 네, 뭐 명확한 내러티브가 나오거나 그런 작업이 아니다 보니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들은 되게 파편적인 이미지들이 대부분이었고 거의 완성하기 직전까지 계속 파편이었는데 이제 그것들만 가지고 이제 이끌어 갈 때 음악이 좀 큰 힘을 했으면 좋겠다 사운드가 그래서인지 거의 초반부터 약간 이 음원은
사정을 해서라도 좀 쓰고 싶다라는 그런 확신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이번 영화에서 그런 좀 이미지적인 조작이라고 하면 좀 나쁜 말처럼 들리는데 예를 들면 이제 어, 뭐 중첩 효과를 쓴다거나 이제 콘트라스트를 강하게 준다거나 이미지적인 네, 조작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좋은 의미에서. 그래서 좀 그런 특정한 어떤 이미지들을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감각의 이미지들을 좀 생산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사운드도 이제 그것과 결이 맞는 어떤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낸 이미지를 조작했던 어떤 그런 과정들도 좀 궁금해요. 어떤 계열들, 어떤 프로덕션들이 있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기존의 영상을 공부하면서는 좀 시도해볼 수 없는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정형화된 잘 찍어야 하는 영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포커스가 나가지 않고 잘 찍어야 하고 색 보정도 이제 전형적으로 잘 해야 하는 그런 작업들을 주로 해오고 또 배웠었는데 이제 계속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내 맘대로 다 부셔버리면 좋겠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계속 그렇게 원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강한 콘트라스트와 이제 상상을 통해서 뭐 여행을 떠난다 그런 느낌일 때 어느 정도로 이거를 날려버리고 없애버리고 중첩시켜야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람들이 봤을 때 진짜 어디로 가는구나라는 느낌이 들까 이런 걸 계속 생각하면서 쌓아보고 또 날려보고 지워보고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이 이 부분에서 있었다기보다는 혼자서 그냥 계속 쌓고 날리고 중첩시켜 보면서 찾아낸 것 같아요. 그 이미지들이 되게 흥미로웠었어요. 강하게 이제 주어지는 그 이미지의 감각들이 되게 흥미로웠었는데 근데 한편으로 이제 궁금했던 거는 쿼이라는 이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쿼과 이제 화자의 주인공 화자와의 관계가 이제 어, 처음에는 이제 되게 다큐멘터리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실제 있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뒤로 가니까 SF적인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SF적인 상황이 도입된 이유가 있을까? 네, 네, 그런 좀 궁금증이 생겼었어요. 왜 SF적인 상황을 도입해야 돼야만 하는 영화였을까? 이런 질문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편하게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저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풀어내면서 굳이 이렇게 어떤 보는 사람이 SF적인 요소가 들어갔다라고 느끼지 않을 만큼만 연출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그 감정선이라는 걸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좀 현실에선 불가능한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기회에 한번 좀 결합을 해보고 싶었어요. SF는 최근 들어서 제가 워낙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하고 또 미술계에서도 계속 화두가 되고 있고 많은 작가분들의 작업을 보면서 항상 저기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뭐 책을 읽으면서도 늘 했던 생각이고 그래서 약간 생각의 지평이 뒤로 작업의 후반부로 갈수록 좀 넓어지면서 좀만 더 좀 이상해 보이더라도 좀만 더 해보자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이렇게 초반에는 좀 현실의 풍경을 보여주다가 뒤로 가서는 이제 다소 엉망진창으로 부서지는 효과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전체적인 서사 구조 안에서 그러니까 엽서가 되게 중요한 엽서를 통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엽서라는 게 사실 그런 SF적인 쿼크는 시간 이동 장치 통해서 가는데 이제 연락은 엽서로 주고받는데 그 느낌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엽서를 통해서 서로 이제 멀리 떨어진 누군가와 대화를 주고받는다라는 설정이 그 안에서 되게 묘하게 느껴져가지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영화에서
엽서라는 게 훨씬 먼저 설정되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이제 만들어 나갈 때 엽서가 먼저 이제 중요한 어떤 것으로 이렇게 손에 쥐어져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엽서에 대한 얘기도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대화의 네. 방식들이랄까? 그 컷과 나눈 대화가 이제 이 다소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애를 좀 끌고 갈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친구와 연락을 주고 받을 때 뭐 요즘은 SNS도 워낙 쉽고 카톡으로도 할 수 있고 이메일이라는 경로도 있는데 이제 굳이 서로 어딘가를 방문할 때마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엽서로 이야기를 하자고 예전부터 약속을 했었고 그게 되게 어릴 때부터 엽서를 주고받은 게 좀 집에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걸 통해서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쟤를 실제로 화면에 보여줄까 말까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보여주게 됐고 좀 실증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 주고받은 기록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네, 엽서를 그대로 찍진 않았지만 좀 가공해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조회아에도 이제 인물이 두 명이 등장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 이제 그쵸. 두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어떤 어, 뭔가 묘한 어떤 긴장들이 생겨나는데 제가 약간 묘하게 이제 좀 느꼈던 거는 두 그 연수랑 이름이 혹시 연수랑 네. 아, 네. 너무 이렇게 닮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는 머리가 노랗고 까맣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머리를 보면서 두 인물들을 구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얼굴도 잘 안 나오고 근데 체형이나 어떤 그 몸의 크기라던가 존재감이 너무 유사하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입는 옷도 똑같은 옷을 번갈아 가면서 입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뭐 헷갈렸었는데 나중에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상 두 인물이 같은 인물인데 영화적으로 분리되어서 보여지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나중에는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그 개를 한 마리 건져서 그 냉동고에 넣잖아요. 약간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인물들에 대한 은유인 것처럼도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어딘가 장소를 벗어나지만 결국 가는 장소는 또 어, 갇혀 있는 어떤 닫힌 장소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연결고리들 안에서 그 인물들이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상 거의 동일한 어떤 인물들처럼 묘사됐던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두 캐릭터를 설정을 하고 배우를 섭외를 하는 그것들이 조금 되게 섬세한 어떤 과정이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그 윤수라는 캐릭터는 그 염색을 하고 있던 그 친구는 사실 연기를 해보지 않은 비전문 배우이며 그 친구랑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하는 일을 할 때 항상 그 친구가 일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쓸 때 그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저 친구가 그 하고 있을 때 그 표정이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다 준비를 하고 그 친구한테 보여준 게 뭐 캐스팅 비화인데 그리고 그 친구에게 마지막까지 저희가 고민을 했어요. 염색을 검은색으로 할지 말지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는데 안 한 게 천만다행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어찌됐든 그 두 명의 인물을 설정한 거는 맨 처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은 이 장소에서 이 몸짓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둘은 공유하는 게 하나도 없고 정말 그 바깥 외적으로 공유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그 공유할 수 없는 그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는 같은 거에 있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행위와 똑같은 몸짓을 보여주지만 우린 절대 공유될 수 없어. 그 어떠한 것이 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아요. 포인트였는데 이젠 점점 뭐 편집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아까 초반에도 계속 언급을 했었지만 이 장소가 이 물소리와 이 장소가 그냥 그 탱크 안에 그 두 인물에게 가해지는 또 보시는 분마다 느끼는 건 다르겠지만 그것을 또 강압적으로 강요하고 싶었던 게 컸어요. 그 두 명의 몸짓을 보아라. 뭘 느끼는 건 알아서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지만 알아서 느껴라. 저는 강요를 하고 싶었어요. 그 둘의 몸짓을. 네, 그러면 공간을 보여주면서 줌으로써 그 인물들을 더 보여주는 것을 의도를 하셨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 공간에서 두 인물이 움직이는 그 청소하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것을 제가 관객들에게 보아라라고 강요하고 싶었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었어요. 뭐 친구들이든 누구든 받았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둘은 뭐 아무런 것도 없고 보는 게 다고 뭐 사실 더 말할 수 있는 건 글쎄 너무 쉽게 대체될 수 있다 서로가 서로를 그 전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둘의 당연히 뭐 그렇게도 안 느끼시겠지만 둘의 격렬한 감정을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둘이 등장하는 그 청소 씬들이 정말 길고 네, 집요하게 그거를 보여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라 해야 될까 그 좀 괴상하게 좀 늘어진 그 시간의 감각들이 근데 이제 거기서 아무것도 말도 없고 뭔가를 사건도 없고 뭔가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 몸이라는 것과 공간이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전체 이 영화 안에서 이제 그 둘 말고도 그리고 공간 말고도 그 트럭을 운전하는 그 손만 잠깐 등장하는 그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뭐랄까 당혹스러움이 아직까지 있기는 해요. 그 인물이 그 이제 청소를 하는 두 명은 굉장히 복잡하고 섬세한 것 같은데 그 트럭을 보는 인물은 살짝 뭐라 해야 될까요? 어떤 전형성을 가지고 있고 그 전체를 압도하는 어떤 큰 힘, 이렇게 눌러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약간 그게 어떤 당혹스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인물의 존재와 그 인물이 그 이렇게 그 공간과 그 다른 인물들에 관여하는 방식들에 있어서 네. 그래서 그 드러나지 않는 그 트럭 운전수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크레딧에는 3명의 배우가 올라와 있고 그 세 번째 배우님은 트럭 운전수라고 상상이 가능한 점이고 사실 찍었어요. 인물 촬영도 다 했어요. 근데 이젠 사실 제가 제일 지금의 완성본에서도 아쉬웠던 거는 이때 이 모텔 건물이 보여지는 게 맞나 아닌가에 저 또한 너무 끝까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낮에 청소 양어장이 일상이 되고 이젠 또 밤으로 바뀌면은 이젠
트럭만 그곳을 왔다 갔다 할 뿐인데 그 외부적인 요인만이 그들에게 뭔가를 뭐 변화라고 느낄 수 있다고 하면은 변화를 그런 누구라고 딱 저 사람 때문이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그 두 인물이 다음날 일어나서 뭐 개를 꺼내서 냉동고에 넣는다던가 그런 변화를 그렇게까지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윤정원 감독님 영화에서 그러니까 뭐 두 분의 영화를 놓고 보면 재밌는 부분은 인물들이 너무 다른 관계를 맺는 건 거죠. 어, 그 윤정원 감독님의 영화에서 둘은 정말 그 퀴어적일 만큼 가까이 붙어 있고 서로를 지지를 하고 어, 지탱을 하죠. 그리고 뭐 서로가 있기 때문에 뭔가 가능한 것들을 계속 해 나가는데 그런 관계가 너무 달라서 좀 재밌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윤정원 감독님께도 좀 근데 이제 그 둘을 맺어주는 방식은 결국은 안무고 몸을 쓰는 어떤 방식들인 것 같은데 이제 그 안무라는 게 무용이라는 게 그런 필름 안에서 이제 그 둘의 관계를 비롯한 어떤 서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도입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 필름 프로덕션에 있어서 그 인물들이 안무를 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셨다면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어, 일단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간추려서 얘기할까 생각해 보면 일단 무용이라는 장르가 대중적인 장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인 장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무용 장르를 접하게 되면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엘리트 교육을 받은 무용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는 문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실제로 제가 무용 공연을 보러 다니거나 하면 아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마주치게 된다거나 하는 굉장히 어느 정도 다른 장르의 영화 대중 영화랑은 또 다른 약간 폐쇄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무용 비전공자인데 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실 무용이라는 장르가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제 세상 어디에나 존재를 하고 전공을 해야지만 그 움직임에 대해서 논하거나 또 움직임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인데 그렇게 돼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전문 안무가들 이종윤, 이진우 안무가의 작품을 봤을 때 이것을 영화화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그 안무 안에서 어떤 스토리 라인을 읽게 됐어요. 근데 그 안무가 굉장히 독창적이기도 하고 특출난 그런 스토리텔링이 있어서 이 안무는 스토리텔링으로 했을 때 정말 무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도 내가 영화로 잘 찍으면 아무런 대화 없이도 이 스토리가 이해가 될 수도 있겠다. 서사적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영화들을 봐도 어떤 액션 영화라든지 하는 것을 완전히 소리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냥 움직이는 영상만 보더라도 사실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왜 이해가 되냐고 하면 거기 안에도 사실 안무가 들어있는 거죠. 일반 영화들에도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융합될 수 있나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영화에서 이렇게 뭐 감독으로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좀 제일 좀 인상 깊고 좀 본인한테 의미가 있는 어떤 움직임이나 장면들이 있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떤 몸짓을 배우들이 했을 때 그게 이제 내 영화에서 이렇게 좀 특권적인 어떤 이미지처럼 보였던 것 같다. 뭐 이런 좀
네, 그게 어떤 게 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우선 저는 영화를 볼 때 그 사람들의 대사에 집중해서 또 스토리나 어떤 시나리오에 집중해서 볼 때도 있고, 그다음에 다시 볼 때에는 아예 그 사람들이 배우들이 조그맣게 움직이는 그 부분이나 아니면 입꼬리가 살짝 떨린다거나 하는 그 디테일한 움직임들이 사실은 거대한 대사가 돼서 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특정 영화를 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 영화를 찍을 때는 우주 영화를 엄청나게 많이 봤었죠. 그래서 우주 영화를 많이 본 다음에 이 안무나 이 촬영 기법을 통해서 사실은 이 우주라는 배경이 전부 다 스타렉스 한 대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그 스타렉스 한 대에서는 사실 일어나면은 엉덩이까지 키가 커서 안무가들이 일어나면 엉덩이까지 닿는 그런 조그마한 공간인데, 그 공간 안에서 안무와 촬영과 녹음을 다 진행하면서도 그 안에서 어떻게 굉장히 다이내믹한 우주를 표현할 수 있을까를 연구할 때 우주 영화들을 보면서 대사 말고 움직임으로써 전달하는, 또는 카메라맨의 움직임도 하나의 안무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카메라맨의 안무도 들어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조합할 수 있을까 연구할 때 그런 영화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장윤미 감독님 영화에는 이제 이렇게 형상이 있는 인물들이 등장하진 않지만 텍스트 내레이션이 등장하죠. 한 명은 여행하는 사람인 것 같고 한 명은 고양이인 것 같았어요. 흰색 글자는 사람인 것 같았고 노란색 글자는 고양이인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이제 그걸 알아차린 순간 영화가 담고 있는 보여주는 공간적 감각 자체가 두 개로 좀 나뉜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나는 방 안에서 이제 창밖을 보는 거의 이제 고정된 어떤 이렇게 계속 창밖만 보고 있는 어떤 그 이미지들, 그리고 하나는 실제로 이제 여행 가서 바깥의 세계를 계속 찍고 뭔가를 보고 있었던 어떤 바깥의 이미지들, 이제 뭐 어떻게 말하면 필드의 이미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그런 어떤 여행 간 사람과 어떤 여행 가고 남겨진 어떤 것에 대한 얘기인 것 같기도 했고, 네, 좀 그런 어떤 계속 어떤 구분되어 있는 대립되는 어떤 것들이 계속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힘의 관계가 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이 영화가 왜 고양이에 관한 영화인지도 사실 궁금했었어요. 네. 그 고양이를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고양이 그 고양이 사실 그 글 자체는 맨 처음에 그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고양이가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라는 건 실제 제 경험인데, 그러니까 고양이가 어 인간처럼 이렇게 나를 계속 내가 자는 동안 나를 쳐다보다가 나랑 눈이 마주치니까 안 본 척 눈을 감은 게 아닐까? 그 경험이 되게 강렬해서 그냥 글로 써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시작을 했고, 근데 그 인간의 시간이랑 고양이의 시간이 되게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고양이들은 더 빨리 수명도 짧고 인간이 1시간 느끼는 걸 고양이는 아마 더 3-4시간 더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 차이를 드러내고 싶은데 그걸 되게 제가 무례하게 고양이 입장에서 말하는 걸로 쓴 것 같아요. 자기는 잠깐 잠을 잤는데 그 사이에 인간은 여행을 갔다 왔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조심스럽기는 한데 최대한 함부로 고양이 입장이 되지 않는 한에서 한번 써보려고는 노력했던 것 같고, 그거랑 말하신 대로 제가 항상 제일 좋아하는 자는 공간, 그렇지만 여행하는 것도 좋아하는 나, 이렇게 번갈아서 계속 나오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네 분을 모시다 보니까 뭔가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도 시간이 가버려서 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희 영화를 여러 영화제에 이제 기회를 찾기 위해서 내기도 했었는데 저희 영화가 2019년에 여름에 한여름에 이제 촬영을 하고 이제 그 해의 겨울에 서울무용영화제에서 작품상을 수상했었고 그 이후에 기회를 얻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네마프에서 이제 보통 영화제들의 제출 기한, 제작 기한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마지막 상영이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기회를 얻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저희 영화가 36분이 넘는 굉장히 중편 길이가 댄스 필름이나 이런 말없이 진행되는 영화치고는 실험 영화치고는 굉장히 긴 영화에 속하기도 하고 또 두 남자가 이 뒤엉키는 그 장면들과 또 이해를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실험들을 하다 보니까 또 쉽게 대중들에게 다른 작품들과 함께 상영되기가 쉽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영화관에서 일반 대중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뭐 그냥 관객의 입장에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이제 깨부수고 싶다고 하셨던 어떤 제도적인 그런 프레임들이 분명히 이제 있는데 이제 너무 이질적인 영화들이 이제 같이 묶여서 보여 봤을 때 주는 어떤 되게 또 흥미로운 경험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극영화와 어떤 에세이 영화와 실험 영화 이런 것들이 한 프로그램에서 이제 같이 보는 경험이라는 게 영화든 어떤 작업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사실 이번 신작 7 프로그램을 보면서 굉장히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전체를 같이 보는 방식이 그래서 좀 같이 똑같은 어떤 관점에서 계속 좀 질문을 드리는 게 조금 이제 부당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떤 연계들을 찾아 나가는 재미도 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네, 좀 그렇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혹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좀 다음 작업들 뭐 하고 계신지 뭐 네, 혹시 뭐 곧 뭐 개봉될 게 있으면 소개해 주셔도 좋고 네, 혹시 어떤 방식으로 관객들이 또 다음 작업들을 좀 만날 수 있을지 좀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쪽에서부터 해볼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이 작품을 공개적으로 보여드린 첫 번째 기회였어요. 그래서 항상 좀 의기소침해 있고 이걸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보여줘도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내내 계속 의문점과 좀 불안한 마음이 한켠에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게 되었으니 좀 예전보다는 하고자 하는 얘기와 표현 방식에 조금은 더 확신을 가지고 물론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도록 계속 노력은 해야겠지만 그렇게 계속 작업을 이어나가서 당장 어딘가에서 만나 뵙기는 어려울 것 같아도 계속 작업을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가을쯤에 조회야를 마무리하면서 조회야를 잊고 싶어가지고 모아놨던 저희 캠코더 속 영상들을 한 저의 팬데믹 에세이 필름이 있는데 그게 짧게 요약을 하자면 그냥 지금 내가 여기서 만드는 소리가 파리까지 도달할까라는 거를 하모니카와 수중 축음기를 비유를 해서 아주 재미있게 작업한 게 네, 일본에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 영화 감독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사실 영화를 촬영하고자 이 영화를 찍은 것은 아니고 사실 무용이라는 장르가 다른 장르들과 어떻게 연결될 융복합 될 수 있는지를 찾아내려고 찍었던 영화인데요. 앞으로도 댄스 필름은 계속 촬영을 하게 될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제 비인간 동물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미디어 아트를 제작해서 아마 내년에 대전 아트연스에서 출품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국립현대무용단의 리서치랩에서 이제 가상 공간에서의 춤이나 등등을 리서치하고 있어서 그거 관련된 작품도 언젠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계속 비인간 동물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관심이 자꾸 가더라고. 뭐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뭐 자연이나 동물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이번에 작업은 조금 고양이가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한 딱 고양이 존재 하나 제 기억에 남아 있는 그 친구에 관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또 그 이후에는 또 사람이나 공간을 다루는 또 다큐멘터리도 네, 또 다시 해보고 싶고요. 네, 모두 네 분 작업이 다 너무 궁금하네요. 네, 그러면 오늘 토크는 여기서 마치고요. 네, 또 다음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